오과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요? 들어봅시다. 민수 씨 어떡해요? 지난번에 빌린 돈 오늘까지는 꼭 갚으려고 했는데 아직 아르바이트한 돈을 못 받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돈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돈만 있으면 민수 씨한테 지금 당장이라도 한턱 쏠 텐데. 사실은 오늘 수잔 씨 만나면 지난번에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했어요. 요즘 나도 좀 어렵거든요. 근데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수잔 씨가 그렇게 말하니까 제 마음이 약해지네요. 수잔 씨, 다음에 천천히 갚으세요. 고마워요, 민수 씨. 근데 조금 전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을 부탁할 때 이것 좀 해 라고 하기보다는 이것 좀 해줄래? 또는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듣는 사람의 기분이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 어쩐지. 전에 내가 은정 씨한테 방 청소 좀 해 라고 했을 때 은정 씨의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 은정 씨가 내 말을 듣고도 왜 못 들은 척 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부드럽고 좋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이고 말하는 사람이 안 좋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의 기분도 역시 나빠지기 마련이에요. 덕분에 오늘 아주 좋은 걸 배웠네요. 아까 말했다시피 다음에 돈을 받고 나면 진짜 쏠게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아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고마워요. 민수 씨 어떡해요? 지난번에 빌린 돈 오늘까지는 꼭 갚으려고 했는데 아직 아르바이트한 돈을 못 받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돈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돈만 있으면 민수 씨한테 지금 당장이라도 한턱 쏠 텐데. 사실은 오늘 수잔 씨 만나면 지난번에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했어요. 요즘 나도 좀 어렵거든요. 근데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수잔 씨가 그렇게 말하니까 제 마음이 약해지네요. 수잔 씨, 다음에 천천히 갚으세요. 고마워요, 민수 씨. 근데 조금 전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을 부탁할 때 이것 좀 해 라고 하기보다는 이것 좀 해줄래? 또는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듣는 사람의 기분이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 어쩐지. 전에 내가 은정 씨한테 방 청소 좀 해 라고 했을 때 은정 씨의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 은정 씨가 내 말을 듣고도 왜 못 들은 척 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부드럽고 좋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이고 말하는 사람이 안 좋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의 기분도 역시 나빠지기 마련이에요. 덕분에 오늘 아주 좋은 걸 배웠네요. 아까 말했다시피 다음에 돈을 받고 나면 진짜 쏠게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아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고마워요. 6과 카드를 현명하게 쓰는 것 같군요. 들어봅시다. 할인마트에서 신용카드사 직원이 지나가는 은정과 민수를 보자 말을 건넨다. 저 손님, 저희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 보세요. 할인 혜택이 많습니다. 각종 놀이공원이 20에서 50%, 공연 티켓이 20에서 30% 할인이 되고요. 교통카드 기능도 있어서 편리합니다. 근데 신용카드를 만들면 여기서 쇼핑할 때 어떤 혜택이 있나요? 네, 이 마트에서 구매한 금액이 5만 원 이상일 때는 언제든지 3개월 무이자로 결제가 가능하고요. 정기적으로 특정 상품에 한해서 할인 쿠폰이 발급되고 연 사용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5만 원짜리 상품권의 혜택과 함께 특별 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됩니다. 우리 카드는 신청하시면 5일 만에 나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생각 좀 해보고 다시 올게요. 근데 혹시 민수 씨도 그 신용카드 만들었어요? 네, 여기 단골이니까 벌써 만들었죠. 근데 민수 씨는 신용카드를 몇 장이나 가지고 있어요? 뭐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혜택이 많다고 하면서 카드사들이 하도 권하는 통에 카드를 3장이나 더 만들었어요.
은행 카드까지 합치면 5장이나 돼요. 5장이나요? 그 카드들을 다 사용해요? 주로 3장 정도만 써요. 그래서 잘 쓰지 않는 카드는 폐기할까 생각 중인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저도 3장 있는데 이 카드 저 카드 같이 써봤더니 생활비를 계획성 있게 쓰지 못하는 것 같고 카드 분실 위험도 커서 가능하면 한 장만 쓰려고 해요. 은정 씨가 카드를 현명하게 쓰는 것 같군요. 여기 온 김에 회원카드나 만들어야겠어요. 잘 생각했어요. 먼저 고객만족센터에 가서 회원카드를 만들고 쇼핑하죠. 할인마트에서 신용카드사 직원이 지나가는 은정과 민수를 보자 말을 건넨다. 저 손님, 저희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 보세요. 할인 혜택이 많습니다. 각종 놀이공원이 20에서 50%, 공연 티켓이 20에서 30% 할인이 되고요. 교통카드 기능도 있어서 편리합니다. 근데 신용카드를 만들면 여기서 쇼핑할 때 어떤 혜택이 있나요? 네, 이 마트에서 구매한 금액이 5만 원 이상일 때는 언제든지 3개월 무이자로 결제가 가능하고요. 정기적으로 특정 상품에 한해서 할인 쿠폰이 발급되고 연 사용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5만 원짜리 상품권의 혜택과 함께 특별 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됩니다. 우리 카드는 신청하시면 5일 만에 나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생각 좀 해보고 다시 올게요. 근데 혹시 민수 씨도 그 신용카드 만들었어요? 네, 여기 단골이니까 벌써 만들었지요. 근데 민수 씨는 신용카드를 몇 장이나 가지고 있어요?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혜택이 많다고 하면서 카드사들이 하도 권하는 통에 카드를 3장이나 더 만들었어요. 은행 카드까지 합치면 5장이나 돼요. 5장이나요? 그 카드들을 다 사용해요? 주로 3장 정도만 써요. 그래서 잘 쓰지 않는 카드는 폐기할까 생각 중인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저도 3장 있는데 이 카드 저 카드 같이 써봤더니 생활비를 계획성 있게 쓰지 못하는 것 같고 카드 분실 위험도 커서 가능하면 한 장만 쓰려고 해요. 은정 씨가 카드를 현명하게 쓰는 것 같군요. 여기 온 김에 회원카드나 만들어야겠어요. 잘 생각했어요. 먼저 고객만족센터에 가서 회원카드를 만들고 쇼핑하죠. 7과 안 그래도 버리러 가려던 참이었어. 들어봅시다. 여보, 쓰레기를 일주일 동안 안 버려서 집안이 쓰레기장 같아요. 안 그래도 버리러 가려던 참이었어. 그런데 이 스티로폼도 분리배출이 되는 거예요? 물론이죠. 거기 벽에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쓰여있는 설명서 좀 보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보는데 분리배출 항목이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어. 그렇게 자세하게 분류해 놓아야 재활용할 수 있는 종류도 많아지잖아요. 그런가? 참,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심각한 것 같아요. 정말 큰 문제예요. 가정에서 먹지 않고 버리는 음식도 많고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먹을 만큼만 덜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하는 곳도 많지 않아요. 그래요. 뉴스에서 봤는데 매년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되는 돈이 수십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쓰레기 처리 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니까 결국 쓰레기가 늘면 국민의 세금 부담도 느는 셈이에요. 근데 방송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자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참여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 문제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는 없을 거예요. 여보, 쓰레기를 일주일 동안 안 버려서 집안이 쓰레기장 같아요. 안 그래도 버리러 가려던 참이었어. 그런데 이 스티로폼도 분리배출이 되는 거예요? 물론이죠. 거기 벽에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쓰여있는 설명서 좀 보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보는데 분리배출 항목이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어. 그렇게 자세하게 분류해 놓아야 재활용할 수 있는 종류도 많아지잖아요. 그런가? 참,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심각한 것 같아요. 정말 큰 문제예요. 가정에서 먹지 않고 버리는 음식도 많고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먹을 만큼만 덜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하는 곳도 많지 않아요. 그래요. 뉴스에서 봤는데 매년 음식물 쓰레기로 낭비되는 돈이 수십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쓰레기 처리 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니까 쓰레기가 늘면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도 느는 셈이에요. 근데 방송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자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참여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 문제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는 없을 거예요. 8과 흥부와 놀부 들어봅시다. 흥부와 놀부.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판소리계의 소설로서 작가와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는 작품이다. 제1막. 옛날 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동생 흥부와 심술궂고 욕심 많은 형 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 놀부는 어릴 때부터 못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걸핏하면 남의 장독을 깨고 남의 밭에 들어가 멀쩡한 호박을 꼬챙이로 폭폭 찔러댔습니다. 그런데 동생 흥부는 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걸어가면 뛰어가 들어주고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형제는 장가를 들고 자식을 낳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으신 아버지는 두 형제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야, 이놈들아. 그만 좀 먹어라. 그만 좀 먹어. 일주일은 굶은 거지들 같구나. 에이! 형님, 죄송해요. 아이들이 한창 먹을 때라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이놈아, 필요 없다. 네 가족이 도대체 몇이냐? 모두 합하면 14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 집 양식이 나만 하겠느냐?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아이고 형님, 그 무슨 청천벽력의 말씀이십니까? 이 엄동설안에 어린 것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살라는 말입니까? 아이고, 그동안 14명이 먹어치운 양식이 얼마인데 그런 소리가 나와요?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으니 당장 나가요. 아이고 형님, 제발 이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제2막. 이리하여 불쌍한 흥부 가족은 한 푼도 없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부인, 이게 다 내 탓이요. 형님과 형수님을 너무 원망하지 말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부모 밑에서 편히 산 것만도 고맙게 생각합시다.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 열심히 살면 설마 삿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소? 어머니 배고파요. 밥 줘요. 흥부 가족은 여기저기 살 곳을 찾아다니다가 이웃 마을에 버려진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산 지 3년이 되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배고파요. 밥 없어요? 여보, 갓난아기에게 줄 젖조차 나오지 않으니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 굶어 죽겠어요. 이를 어째요? 아휴, 여보 마누라. 그럼 지난 3년 동안 형님을 뵙지 못했으니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양식도 좀 얻어오겠소. 그런데 아주버님이 양식을 주실까요? 주시고 말고 형님도 오랜만에 나를 만나면 반가워할 거요. 내가 지금 당장 다녀오리다. 제3막. 흥부는 서둘러 놀부집으로 향했습니다. 형님을 오랜만에 뵈니 마치 돌아가신 부모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제 절 받으십시오. 형님,
흉년이 들어 먹을 양식이 떨어져 보리쌀이라도 좀 얻으러 왔습니다. 뭐라고 형님? 난 너 같은 거지를 동생으로 둔 적이 없다. 당장 나가거라. 형님, 아이들 생각해서 먹을 양식을 조금이라도 나눠주십시오. 이놈이 나가지 못해? 썩 꺼져라 이놈. 형수님, 저 흥부인데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형수님. 제 불쌍한 애들이 굶고 있으니 애들을 위해 밥 좀 나눠주세요. 아침부터 웬 거지야? 옛다 밥! 아이쿠, 아야야야야.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쌀밥이야? 형수님, 밥알을 주걱에 듬뿍 묻혀서 이쪽 뺨도 좀 때려주세요. 아니 뭐야? 당장 나가라! 우리 형님이 이렇게 야박할 줄 몰랐네. 이 일을 어쩌지? 아이들이 나만 믿고 기다릴 텐데. 제 4막. 흥분에는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먹으면서 그의 겨울을 간신히 보냈습니다. 시간은 지나고 새봄이 되어 제비 2마리가 흥부집을 찾아와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알을 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 큰일 났어요. 구렁이가 제비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빨리 나와보세요. 이 나쁜 구렁이 놈아. 어디 잡아먹을 게 없어서 제비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느냐. 에잇! 아버지, 어떡해요? 새끼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아이고 이런. 다리가 부러졌네. 불쌍해라. 여보, 헝겊하고 실 좀 가지고 와요. 이렇게 흥부는 다친 제비를 고쳐주고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왔습니다. 작년에 다리를 다쳤던 제비가 돌아와서 박씨 하나를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흥부는 그 박씨를 주워 얼른 심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지붕 위에 큰 닭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자, 다들 모여라. 오늘은 모두 같이 박을 한번 타보자. 예. 톱질하세,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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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근슬근 톱질하세. 첫 번째 박을 타자 박이 펑 소리와 함께 갈라졌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쌀과 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얘들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제 우린 굶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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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박을 타자 비단이 나왔고, 세 번째 박을 타자 도깨비들이 나와서 고래등 같은 기아집을 지어주었습니다. 한편 흥부가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놀부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놀부는 바로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흥부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목구멍에 풀질조차 못하던 내가 어떻게 이토록 큰 부자가 되었느냐? 분명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된 게 뻔하구나. 형님, 도둑질을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정말이냐?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서 고쳐줬더니 제비가 박씨를 갖다 줬다고? 형님, 제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게 아니고 제비 집에서 떨어져서 부러진 거예요.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알겠다. 나는 바빠서 이만 간다. 제 5막. 새봄이 되자 놀부는 제비가 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새봄이 되어 놀부 집에도 제비가 찾아와 집을 지었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제비 새끼가 저 위에서 떨어져 다리가 똑 하고 부러지나? 아이고, 답답해. 이렇게 제비집만 바라보다간 가을이 오고 말겠어. 아니 뭘 기다려요. 그냥 제비 새끼를 꺼내서 다리를 똑 부러뜨리고 치료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나도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역시 당신은 내 마누라야. 아이고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들이 또 있을까. 놀부는 멀쩡한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주었습니다. 제비야, 내년 봄에 꼭 박씨를 물고 오너라. 알았지? 이듬해 봄이 되자 정말로 제비가 박씨를 가져왔습니다. 놀부는 박씨를 심으며 빌었습니다. 박아, 박아, 복덩어리 박아. 어서 크거라. 어서. 드디어 가을이 되어 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여보 마누라, 이제 우리도 흥부만큼 큰 부자가 될 수 있게 됐어. 자, 이제 박을 타볼까?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펑 소리와 함께 무서운 도깨비들이 나와 놀부 부부를 도깨비 방망이로 죽도록 때리고 집과 재산을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놀부 부부는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자 하는 수 없이 놀부 부부는 흥부를 찾아갔습니다. 흥부야, 착한 내 동생 흥부야, 나 좀 살려다오. 우리 형님이 맞습니까? 아이고, 어쩌다가 이 꼴이 되셨습니까? 내가 그동안 못된 짓을 하도 많이 해서 하늘이 내게 큰 벌을 내린 모양이다. 내가 형으로서 너 볼 면목이 없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형님, 이제 아무 염려 마십시오. 형님은 저의 둘도 없는 형입니다. 제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흥부야, 네가 나를 정말 부끄럽게 하는구나. 그동안 내가 네게 한 나쁜 짓을 모두 용서해다오. 허허, 놀부와 놀부 부인이 이제 철이 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흥부네와 놀부네는 서로를 위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